자, 오늘 방송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할 겁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100만을 찍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가 일단 첫 번째 목표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만이었고 하이닉스는 100만이었거든요. 요 플래그 패턴 그리면서 여기를 돌파하면 100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00만을 찍었으니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하이닉스의 전망을 좀 봐볼 건데 그 네이버 증권 그 종목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영업이익률로 이제 증권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ER을 계산을 할 때 여기 당기순이익 보이시죠? 이 당기순이익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상승률은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이제 미래 가치 평가할 때 중요한데 요 지금 당기순이익 요 부분에 상승률 있죠? 계산했을 때 거의 18.7% 정도 나오더라고요. 25년 3분기에서 4분기까지. 26년도에는 얼마 상승할 거라고 볼 거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 상승할 거다. 이렇게 좀 볼 겁니다. 자, 18% 상승률을 보였지만 제가 피크아웃이라고 말씀드렸죠. 25년 4분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26년도에 좀 꺾일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파이를 가져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한 15%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산을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전 4분기에 그러면 EPS 그러니까 4분기 EPS 총 합이죠. 연간 EPS죠. 연간 EPS 얼마냐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12만 3천 원 정도 나옵니다. 12만 3천 원이면 여기에 이제 12만 3천 원 넣으면 되거든요. 자, 100만 원을 12만 3천 원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나오냐 8.13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계산을 다 해놨거든요. 지금 25년도 전망이 13배였죠. 근데 26년도는 8.13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줄어요. 포워드 PER이라고 합니다. FPER이라고 하는데 26년도 이 포워드 PER이 8.13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거를 간단히 그 엔비디아만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 포워드 PER이 20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PER 부분을 일단 계산해 드렸고요. PBR 부분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PBR은 어떻게 또 계산을 할 거냐? BPS라는 게 있죠. BPS가 일단은 16만 3,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EPS랑 다르게 EPS는 분기 EPS라고 하지만 BPS는 이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BPS랑 분기 BPS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적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1.15를 4번 바로 때려보면은 어떤 수치가 나오냐 바로 제가 계산을 한 거를 갖다가 가져다 쓰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28만 6,7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BPS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100만 원에 이거를 또 나눠 보겠습니다. 28만 6,700원 나눴을 때 얼마가 나오냐 3.49배가 나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어떤 걸 전망을 해볼 수 있냐 제가 여기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짜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자,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 시나리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 주가가 그냥 무지성으로 패닉셀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한 60% 팔았습니다. 저는 판 이유가 이런 전쟁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40% 빠졌어요. 지난 연도 24년도는 전쟁도 아니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걸로도 40% 빠졌죠. 50% 빠졌죠.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중국이 개입될 수도 있고 러시아한테 뭐 미사일도 산다고 하죠.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에서 40% 빠질 수 있다.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이런 전망을 하는 거고요. 여하튼 그래서 그 빠지게 되면은 이제 70만 원 정도 안팎을 좀 만들지 않을까. 하이닉스는 한 70만 원 안팎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지난 주말에 채권 영상 찍은 거 있죠.
그거 보신 분들 계시면은 아실 거예요. 전쟁이 나면 주식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단기 국채, 초단기 국채를 3개월물, 6개월물 뭐 이런 것들을 사서 놔둡니다.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한다든지 6개월 단위로 갱신을 한다든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3에서 4%대의 국채 금리인데 이게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7%막 이렇게 오르진 않는다고요. 4.5%에서 뭐 4.7% 올랐다가 뭐 갑자기 이제 5%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초단기 국채를 1개월물, 3개월물로 계속 갱신하면서 요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 치면서 사셔야 된다. 빠르게 갱신하면서 사들여야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제 국채 강의 올린 거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끝이 아닌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증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런 기미가 전혀 있지는 않은데,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4년 주기거든요. 크게 봤을 때, 호황이랑 침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주기를 10년으로 놓고 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4년 주기로 놓고 봐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회복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호황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침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걸 불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이렇지 않았어요. 하이닉스는 항상 저 바닥에 기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런 4년 주기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의 업황이랑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21년도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많이 올랐었죠. 그러고 이제 28년도에 올랐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깨지면서 25년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업황은 24년도 피크아웃이고 내려간 게 맞아요. 이 24년도 피크아웃 찍고 25년도 초반쯤에 4월쯤에 삼성전자 49,000원까지 내려갔죠.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25년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AI 때문입니다. AI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슈퍼 붐이 일어났습니다. 요게 말도 안 되게 메모리를 소진을 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급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쇼티지가 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 이 쇼티지가 AI 때문에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25년도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다시 호황기를 겪었죠. AI 때문에. 다시 침체를 또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럼 1년 동안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올랐으면 다시 1년 동안 빠지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장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상으로 좀 고점이 아닌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장이 반론입니다. 지금 이제 역사적인 그 PBR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 4년 주기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위치죠. 4년 주기론으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하이닉스가 시총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23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20조를 찍었죠. 거의 19조인데 거의 20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어요. 26년도에는 좀 다시 삼성전자가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영업이익 20조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이제 엔비디아 뭐 M7 기업들 다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실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 지금 FPBR이 3.5배인 것은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글로벌 엔비디아와 TSMC와 하이닉스를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PER은 어느 정도 되는가? PBR은 또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TSMC를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TSMC가 지금 이 정도의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면 하이닉스는 PER 10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PBR 5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하이닉스가 PBR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5배 그게
14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상방이 146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렸다라는 것을 좀 결론으로 드리는 겁니다.